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연일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뜨거운 폭염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을 보고 문의 주신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ST의 2분기 실적을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시죠. ST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한 지난 영상에 댓글로 문의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T 장비의 온도 커버리지가 200에서 800도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금속 배선 공정까지 적용 가능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홈페이지로 확인해 보니 구현 가능 온도가 200에서 800도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파이널 테스트 완료 시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 IR 통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온도 커버리지와 적용 공정 관련 내용입니다. 회사 측에 확인해 본 결과 400도 이하도 구현 가능하고 금속 배선 공정 역시 적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쟁사 역시 고온 영역도 구현이 가능하며 산화막 공정에도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각각 장비의 온도와 적용 공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두 공정 모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 파이널 테스트 완료 시점입니다. 확인 결과 일단 회사에서는 9월 말을 목표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내년 상반기 목표로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T와 삼성전자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이 일정들이 조금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들을 주셔서 저도 정확하게 진행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를 한 김에 현재 공부 중인 PALD 장비 관련 준비 중인 사항이 있느냐 라고 담당자분께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담당자분께서는 ALD 장비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것이 없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분은 잘못 언급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 PALD 장비를 공부해서 다루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 답변을 듣고 나니까 네오콘이나 플라즈마 다이싱 장비를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ST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의 실적 테이블을 살펴보면 매출은 204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7억,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03억입니다. 사실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분기 대비 큰 반전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첫 번째는 매출이 많이 늘어났구나. 두 번째는 영업이익의 변화는 어떻지? 세 번째는 당기순이익의 큰 적자는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분기 매출을 지난 5년간의 2분기 매출과 비교해 보면 가장 좋은 2분기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21년 204억과 동일한 수준입니다만 매출 자체는 좋았다라고 결론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매출 증가의 동인 중 하나는 반도체 장비 매출의 증가입니다. 사실 ST는 2020년 이전까지는 디스플레이 장비 비중이 과반을 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반도체 장비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반도체 장비 회사로의 피벗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디스플레이 쪽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적절한 경영 판단이었다는 생각입니다. 17년부터 추세를 보더라도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이었던 17년과 대조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비중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출의 규모는 아직 17년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인데 향후 신규 장비가 양산된다면 반도체 장비로 매출 규모가 17년 이상으로 확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 섞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포인트인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작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 28억 그리고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12억. 전분기에 이어서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점은 다행인 부분이고요. 3분기에는 플러스 영업이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의 감소와는 다르게 영업현금 흐름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분기 8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영업이익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 마이너스로 회귀한 부분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 순이익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이 1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보고 아마 실망과 걱정이 더 커지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보통 금융비용이 원인일 경우가 많은데 ST의 2분기의 금융비용을 살펴보면 97억 수준으로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비용의 세부 항목들을 분기 보고서에서 검색해서 찾아보면 결국 이자 비용, 금융부채 평가 손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분기 ST의 이자 비용은 마이너스 16억,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부채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39억,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42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려운 느낌인데 이런 평가 손실은 대부분 전환사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자를 저렴하게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환 가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특정 가격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르게 되면 전환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아지게 되고 회계상 시세보다 싼 가격의 주식을 발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전환가액과 현재 주가의 차이 곱하기 전환 가능 주식수만큼 손실로 기록해야 합니다. 1분기 대비 2분기 ST의 주가가 약 60에서 80% 상승했기 때문에 금융부채와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회계상에 기록이 되고 이러한 평가 손실 때문에 순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 넘게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입이 없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녀 전환사채를 확인하고 어떻게든 숫자를 맞춰보려 했으나 잘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잘 아시는 고수님께서는 댓글로 설명이 가능하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상의 전환사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전환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 전환 가격이 1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23,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주가는 약 19,00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차액만큼 손실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2분기 실적을 3가지 포인트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분기 보고서를 읽다 보니 재미있는 숫자가 있어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ST의 연구개발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억 이상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했고요. 올해 반기 같은 경우에는 25억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매출의 10% 이상을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의외여서 한번 공유를 드려봤고요. 아무쪼록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진행하고 있는 국제과제 등을 통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신규 연구 개발을 통해 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ST의 추가적인 신규 장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